이번 시간에는 카르노 냉동기와 카르노 정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카르노 냉동기는 카르노 기관하고 완전히 방향을 다 바꿔주면 그게 이제 냉동기가 돼요. 예를 들면 외부에서 기관의 냉장고에 전원을 공급해서 일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저열원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이제 고열원으로 보내주는 완전히 카르노 기관과 반대가 되는 놈이 이제 카르노 냉동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고열량은 그러니까 저열량 QC 플러스 W가 QH를 주는데 보통 이제 냉동기의 효율을 얘기할 때는 열기관의 효율과 달리 우리가 이제 작동 계수 또는 뭐 성능 계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coefficient of performance 그래가지고 COP, coefficient of performance라고 하는데 이 작동 계수가 클수록 좋은 냉동기의 효율을 나타내는데 이 COP 작동 계수는 우리가 이제 그 비용 대비 이득 우리가 이만큼 W라고 하는 열을 이제 E를 공급을 해주면 전원을 통해서 공급을 해주면 그게 이제 비용이 되는데 그 중에 얼마만큼의 열량을 뽑아내느냐 그게 이제 COP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COP는 W분의 QC가 되고 요 놈은 이제 W라고 하는 놈은 QH high 열량 높은 열량 고열량에서 이제 저열량을 빼준 QC를 빼준 놈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냉동기의 작동 계수는 QH 빼기 QC분의 QC 이렇게 되고 우리가 이놈이 이제 카르노 순환 과정을 따른다고 하면 우리 이제 엔트로피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열원이 얻은 엔트로피는 TH분의 QH. 그 다음에 저열원이 잃은 엔트로피는 마이너스 TC분의 QC. 그렇죠? 이놈이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이 카르노 순환을 따르게 되면 0이 되는데 전체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다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TH분의 QH는 TC분의 QC가 되니까 요놈은 정리를 해주면 무슨 말이냐면 이제 고열원에서 흡수한 엔트로피는 저열원에서 버려진 엔트로피하고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열량을 갖다가 템퍼러처로 다 나타내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양변을 QC라는 놈으로 이제 나눠주면 요 놈은 이제 QC분의 QH 빼기 1분의 1 이렇게 되고 우리가 QC분의 QH는 TC분의 TH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요 놈은 이제 TC분의 템퍼러처로 나타내주면 TC분의 TH 빼기 1분의 1 그래서 얘는 정리해주면 TH-TC분의 TC 요게 이제 작동 계수가 됩니다. 이게 이제 카르노 냉동기의 작동 계수고 요 놈은 equal sign이 된다는 얘기는 COP는 이놈이다라고 하는 건 이 냉동기가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카르노 효율이 가장 그 맥시멈 되는 효율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냉동기의 경우는 이 카르노 효율보다는 작습니다. 왜냐하면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0이 아니고 엔트로피 변화량이 0이 아니고 이제 엔트로피는 항상 이제 증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델타 S가 0보다 크거나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제 엔트로피 변화량이 카르노 냉동기가 아니고 카르노 순환을 따른 놈이 아니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요 놈이 0보다 큽니다. 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TH분의 QH는 TC분의 QC보다 크게 되죠. 요 놈이 이제 크게 된다는 얘기는 QC분의 QH는 TC분의 TH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분모를 보면 요 놈이 QC분의 QH가 TC분의 TH보다 크니까 요 놈은 당연히 이게 분모로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요 텀은 얘보다 작겠죠. 그래서 요 놈이 이제 작게 돼서 실질적으로 작동 계수, 냉동기의 작동 계수는 실제 냉동기 같은 경우는 요 카르노 냉동기의 작동 계수보다 이제 작거나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이거는 2013학년도 임용시험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뭐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림은 온도가 TL인 개 S와 온도가 TH인 고온 열원 R 사이에 카르노 순환 과정에 따라 작동하는 냉방기에 의하여 순환 과정의 주기 동안 이 S에서 QL이라고 하는 열이 제거되고 이 R로 QH가 이제 방출되는 걸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W는 냉방기에 연결된 전원이 어떤 주기 동안에 냉방기에 해주는 일이 W가 되고 이 한 주기 동안에 이 시스템 S에는 요만큼의 열이 유입되고 또 냉방기에서 그만큼의 열이 요만큼의 QL이 제거가 돼서 이쪽은 항상 TL로 유지가 되는 저열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경우에 질문이 엔트로피는 카르노 순환 과정, 카르노 냉방기네요. 그러니까 카르노 순환 과정의 엔트로피 변화만을 고려하면 그 이제 엔트로피 변화는 카르노 냉방기 엔트로피 변화는 0이라고 했죠. 그랬을 때 W가 얼마냐? 이 W를 온도 변화로 이렇게 나타내줬네요. 근데 우리가 지금 냉방기의 경우 W는 QH 빼기 QL이 되고 우리 이제 배운 걸 한번 우리가 이제 복기를 해보면 그다음에 전체 순환 과정에서 엔트로피 변화량은 0이 된다고 했잖아요. 0이 된다라는 얘기는 TH분의 고열원이 얻은 엔트로피하고 저열원이 이룬 엔트로피는 같기 때문에 고열원에서의 열량 QH는 TL분의 TH 곱하기 QL 이렇게 된다고 했고 이때 우리가 이제 작동 계수는 비용분의 이득 그래서 W분의 QL을 이제 다시 써주면 QH 빼기 QL분의 QL 또는 이걸 템퍼러처로 나타내주면 TH 빼기 TL분의 TL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뭐 작동계수 효율을 물어본 건 아니고 요 W를 템퍼러처로 나타내줘라 이렇게 썼으니까 요놈이 W는 QH 빼기 QL인데 요놈을 템퍼러처로 나타내주면 QH는 TL분의 TH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놈을 정리해주면 W는 TL분의 TH QL 빼기 QL이니까 TL분의 TH 빼기 1의 QL이 되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QL이 제거된 놈은 얼마냐면 냉방기가 제거한 QL은 여기 개에서 제거된 QL은 개에 유입된 요만큼의 열 K 곱하기 TH-TL과 같다고 했으니까 QL은 K 곱하기 TH-TL이 되고 그놈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TL분의 TH 빼기 1 곱하기 K 곱하기 TH 빼기 TL은 뭐 어떻게 된 이거 5번이 되나 보네요. 그러니까 K 곱하기 TL분의 TH 빼기 TL의 제곱이 된다. 그래서 이제 5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카르노 정리라는 게 있는데 카르노 정리는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 이거 카르노 기관에서 제가 R이라고 쓸게요.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저 고열원에서 QH의 열을 받아서 엔진이 W의 그 일을 하고 그다음에 저열원으로 QL의 열량을 내보내는 그 QL이 QH 빼기 W가 되니까 이 경우에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은 들어온 놈 코스트분의 베니핏 이득 그래서 QH분의 W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인데 만약에 이제 어떤 기관 I라는 게 있어요. 이 기관에서는 QH 프라임의 열을 받아서 W의 일을 이렇게 해주는 기관이에요. 그랬을 때 이걸 이제 보통의 기관이라고 할게요. 일반적인 기관 I의 열 효율은 QH 프라임 분의 W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는 카르노 기관보다 열 효율이 더 큰 효율을 갖는 기관을 발명했어. 그래서 내가 발명한 그 열 기관의 열 효율이 에타 i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보다 더 커. 이렇게 주장을 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에타 i가 에타 r보다 크다는 얘기는 요 놈이
더 작다.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작으니까 QH가 카르노 기관에서의 QH가 보통 기관의 QH 프라임보다 크다면 그러면 이제 이 보통 기관의 열 효율이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카르노 기관보다 큰 효율을 갖는 열 기관을 발명했다고 막 주장을 해요. 이게 가능한가?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더 큰 열 효율을 갖는 열 기관을 발명했다. 그럼 발명가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걸 우리가 카르노 정리라고 하는 건 같은 두 열원, TH하고 TL이라고 하는 같은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되는 어떤 열기관도 카르노 기관의 효율보다 클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카르노 정리입니다. 카르노 정리가 뭐라고요? 같은 두 열원 사이에서 작동되는 어떤 열기관도 카르노 기관의 효율보다 클 수 없다. 그러면 제가 이제 카르노 냉동기가 이렇게 있어요. 저 열원에서 전원 W를 공급해서 저 열원에서 QL을 뽑아가지고 그 열원으로 QH를 보내는 카르노 냉동기에다가 내가 발명한 열기관을 붙여놔. 같은 두 개 열원 사이에서. 그래서 이 내가 발명한 열기관은 이제 QH, 고열원에서 QH의 열을 뽑아서 똑같은 W의 일을 하고 이제 저 열원으로 QL을 내보내는 이러한 내가 열기관을 발명한 걸 여기다 붙여줬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W라고 하는 거는 W는 어떻게 이제 같은 W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W가 들어와서 W가 나와서 뽑아내서 W를 재활용하는 거니까 이때 W 한 일은 W는 QH 빼기 QL이라고 쓸 수도 있고 요 열기관에서의 경우에서 보면 QH 프라임 빼기 QL 프라임 이게 다 똑같은 W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놈은 다시 정리해주면 QH 빼기 QH 프라임은 QL 빼기 QL 프라임인데 그놈이 이제 같은 이제 Q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이 QH에서 QL을 뺀 놈, 우리가 근데 요 놈이 열기관의 열 효율이 크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가 이놈의 열기관의 열 효율이 에타 I, 그다음 요 카르노 기관의 열 효율이 에타 R이라고 하면 요 에타란데 N이라고 썼네요. 그러면 이제 QH가 QH 프라임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QH가 QH 프라임보다 크기 때문에 Q 값은 항상 0보다 큽니다. 그죠? 그러면 요 놈을 두 개를 붙여놓은 카르노 냉동기에 이제 내가 발명한 열기관을 붙여서 이제 새로운 신형 냉장고를 만들었어요. 신형 냉장고를 만든데 요 만든 냉장고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알짜로 QL 빼기 QL 프라임의 열을 저 열원에서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QH 빼기 이건 이제 들어가는 놈 빼기 들어가는 놈이고 나오는 놈이니까 네트로는 이제 QH 빼기 QH 프라임의 열량이 고 열원으로 이제 그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냉동기를 만들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가 발명한 열기관을 카르노 냉동기에 붙여서 만든 새로운 냉장고. 그걸 내가 perfect refrigerator 이렇게 얘기할게요. 이 얘기는 뭐냐면 결과적으로 냉장고에 외부에서 아무런 일을 가하지도 않고도 내가 W를 전원 공급을 안 하고도 열량 Q를 고열원으로 이제 공급을 해줄 수 있는 냉장고를 발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요 놈이 성립하려면 요 한 번의 순환 과정에서의 엔트로피 변화량을 보면 엔트로피 변화량은 고열원이 얻은 엔트로피 더하기 저 열원이 잃은 엔트로피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요 놈은 TH분의 Q 똑같은 열량 Q를 얻었으니까 TH분의 Q 빼기 TL분의 Q 이렇게 될 겁니다. 이걸 만족을 해줘야 돼. 엔트로피 변화량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근데 우리가 고열은 TH가 TL보다 당연히 크니까 요 놈이 TL보다 크다는 얘기는 엔트로피 변화량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엔트로피 변화량이 0보다 작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냉장고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냉동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건 엔트로피 변화량이 감소하는 냉동기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이건 연력학 제2법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원이 없는 냉장고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 카르노 정리의 하나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보통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통 일반적으로 쓰냐면 자연계의 모든 현상은 비가역적이고 비가역 과정에서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한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연력학 제2법칙의 스테이트먼트가 되는데 우리가 열기관을 통해서도 연력학 제2법칙을 얘기를 해요. 그 첫 번째가 이제 켈빈하고 플랑크라는 사람이 켈빈 플랑크의 표현은 열기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고온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흡수한 열을 그대로 다 외부에 이렇게 일을 해주는 같은 양의 일을 얻었다. 고열원에서 열을 흡수해서 똑같은 동일한 QH만큼의 일을 이렇게 했다. 얻었다. 그리고 외부에는 같은 양의 일을 얻으며 외부에는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는 열기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고열원에서 얻은 모든 열을 모두 다 100% 일로 만들 수는 없다. 저열원으로 빠지는 열이 없이 이런 거는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열 효율이 1인 열기관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이제 켈빈 플랑크의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열기관을 통한 연력학 제2법칙의 표현입니다. 클라우지우스라는 사람은 이제 냉동기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데 냉동기도 이제 같은 의미로 저온의 열원에서 고온의 열원으로 열을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외부의 도움 없이 외부에 아무런 변화를 남기지 않는 그런 냉동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외부에 전원이 공급이 없이 저열원에서 열을 뽑아가지고 다 고열원으로 이렇게 보내는 건 불가능하다. 이거 조금 전에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냉동기를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작동 개수가 W분의 QC가 되는데 W가 없잖아요. 전원 공급이 외부에서부터 열을 공급받지 않는다. W가 0이라는 얘기는 작동 개수가 무한대인 냉동기를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클라우지우스의 연력학 제2법칙에 대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는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그 연력학 제2법칙 위배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켈빈 플랑크하고 클라우지우스, 켈빈 플랑크는 열기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클라우지우스는 냉동기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두 개가 사실 같은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이놈은 냉동기 일반적으로 작동이 잘 되는 냉동기예요. 저열원에서 Q라고 하는 열을 뽑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W라고 하는 일을 받아서 W가 Q 프라임이라고 하는 일을 받아서 일을 해서 이제 Q라고 하는 그 열을 뽑아서 고열원으로 Q 더하기 Q 프라임의 열을 이제 공급해주는 이러한 냉동기가 있는데 이 왼쪽에 열기관 클라우지우스가 불가능하다고 얘기한 열기관. 그래서 제가 이게 X 표시했어요. 클라우지우스가 불가능하다는 켈빈 플랑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이 열기관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 켈빈 플랑크가 불가능하다는 열기관은 고열원에서부터 Q 프라임의 열을 흡수해서 그놈을 모두 일로 보내는 열기관은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이 불가능한 열기관을 일반적인 냉동기에 붙여서 이런 냉동기를 만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냐면 이 두 놈을 합쳐주면 합성 냉동기는 어떻게 되죠? 합성 냉동기는 Q라고 하는 열이 저열원에서 뽑아가지고 Q 프라임의 일을 해서 전원이 공급돼서 저열원에서 Q라고 하는 놈을 뽑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Q하고 Q 프라임의 열을 고열원으로 보내주는데 이놈을 붙여줬다는 얘기는 얘는 이제 열이 고열원으로 유입되고 요 놈이 Q 프라임이 빠져나가니까 요 놈이 이제 이거 순환 과정을 이렇게 거치게 되면 R자로는 얼마만큼 열이 공급되는 거냐, 저기 고열원으로 들어간 유입되는 거냐면 Q 더하기 Q 프라임 빼기 Q 프라임 이렇게 되니까 이 냉동기의 의미는 이렇게 붙여준 냉동기는 저열원에서 Q라고 하는 열을 뽑아가지고 고열원으로 Q라고 하는 놈이 그대로 100%다 간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클라우지우스가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클라우지우스가 불가능하다고 한 냉동기는 켈빈 플랑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열기관과 같은 표현이다. 그래서 우리가 켈빈 플랑크의 스테이트먼트가 맞으면 클라우지우스의 스테이트먼트도 맞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러한 냉동기는 만들 수가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거꾸로도 우리가 이제 잘 작동이 되는 열기관이 있어요. 고열원에서 Q 프라임이라는 열을 흡수를 해서 일부는 외부에 일을 하고 또 나머지 일부는 저열원으로 Q를 이제 방출하는 열기관에다가 이제 클라우지우스가 불가능하다고 한 냉동기를 붙여줘요. 이러한 냉동기는 불가능하다고 했잖아요. 만약에 이놈을 붙여준다는 얘기는 열기관에서 이제 Q가 남은 열이 이제 저열원으로 들어가서 그놈이 순환을 해서 Q라는 놈을 다시 재활용해서 고열원으로 보내주는 이러한 열기관을 만들었다고 주장을 하면 이거는 사실 이게 클라우지우스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열기관은 어떤 합성 열기관이 어떻게 되냐면 Q라고 하는 열이 유입돼서 Q 프라임이 이제 방출이 되는 거고 여기는 Q가 저열원으로 들어가서 저열원에서 Q라는 같은 열이 이제 공급이 되는 거니까 이 합성 열기관은 어떻게 되죠? 얘는 아래쪽은 네트로는 이제 아무런 변화도 없는 거고 위쪽에서는 Q 프라임 빼기 Q라고 하는 열량을 고열원에서부터 받아가지고 그놈이 저열원으로 빠져나가는 거 없이 100%다 W로 외부에 일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클라우지우스가 이렇게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렇게 만든 열기관도 당연히 불가능하죠. 이건 켈빈 플랑크가 불가능하다고 한 그 열기관입니다. 다시 말해서 클라우지우스의 스테이트먼트가 이러한 열기관 만드는 게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냉동기를 만드는 게 불가능하면 이러한 열기관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클라우지우스의 스테이트먼트가 맞으면 켈빈 플랑크의 스테이트먼트도 맞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